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바이오 사업 확대에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부품주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발굴합니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자부품주인데 바이오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기업일 것 같은데 유양 DNU라는 종목입니다. 네. 유양 DNU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전원 공급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화공산업을 하면서 어떤 주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좀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원 공급 장치는 또 IoT와 연결하게 되면서 최근에 또 트렌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전원 공급 장치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LG전자가 생산하는 부품들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CD, LED 등 다양한 모델에 전격적으로 좀 출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고객처가 좀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특히 전원 공급 장치라는 게 결국은 코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2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로 좀 확장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 모델로 연결되는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이 화공산품 판매인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유양 DNU도 매출 비중 좀 작지만 화공산업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하나케미칼, LG화학, 그다음 그 외 다수 국내 판매장과 대량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유통망을 좀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석유의 천연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은 어떤 석유에 대해서 불순물들이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포장을 해서 다시 재판매하는 어떤 마진을 먹는 어떤 그런 패턴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종목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유양 DNU고요.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소개하면서 바이오 사업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바닥주들 위주로 좀 많이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고점을 매매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예전에 G3BNT라든지 바이넥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톡스텍까지 설명을 드렸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 또 어제 급등하는 모습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양 DNU라는 어떤 제약 바이오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체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G3BNT라는 종목을 좀 제시드렸던 적이 있었고 관련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줄기세포 연구기관과 합작법인 룩사라는 법인을 좀 설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미국 FDA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황변병성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올해 임상 및 또 수출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G3BNT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도 G3BNT에 좀 낙폭이 있을 때 말씀 좀 드렸고 지금은 좀 한 50% 이상 강력한 상승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요. G3BNT가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G3BNT와 함께 미국 내 또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약간 슈퍼성 표피방력증이라든지 이러는 조금은 소수를 위한 어떤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좀 두각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오히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LED 드라이버 관련된 이슈라든지 가시광선 이슈 이런 이야기들을 일고 있는데요. 라이파이입니다. 사실 라이파이 관련주 종목들이 요즘에 좀 두각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데 빛을 통해 가서 광통신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에서도 또 전장 부품 관련해서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슈화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이제 G3BNT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G3BNT 지분을 좀 다소 좀 팔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 24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환 청구가 되면서 지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약 9% 정도의 G3BNT 지분을 갖고 있고 G3BNT 또 올해도 임상에 대한 결과치라든지 삼상에 대한 결과치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 관련해서 또 미국하고 합작법인하고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뭐 라이파이라는 또 라이파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뭐 LED, LCD 이런 그
그걸 읽어내는 그걸 뭐라 그러죠? 리더기 이런 거예요. 라이파이는 뭐예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라이파이, 우리가 와이파이라는 예, 표현을 예.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무선통신이죠. 무선통신. 네, 네. 근데 그 무선통신을 라이트, 빛을 통해서 파이 퍼트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핵심 기술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LED 부품이라든지 예. 빛을 이용한 어떤 부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체크를 해야죠. 유양 DNU요. 네. 사실 유양 DNU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네. 재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 84% 정도 이하고 유보율 240%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안정성, 즉 기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거래소 종목과 제약바이오로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실적은 좀 적자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중국 시장, 최근에 이제 한알령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화장품 소비재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중국을 공장을 갖고 있거나 또 중국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재차 좀 두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도 유양, 전자유양공사 등 이제 해외 법인들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 IT 시장도 굉장히 크게 개화를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IT와 제약바이오는 쌍두마차입니다. 사실 IT가 많이 가게 되면 좀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요. 또 제약바이오가 많이 가게 되면 또 IT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순환매 흐름에서 오히려 IT 때 조금 더 차트 바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고 나면 제약바이오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또 흐름을 기대치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간으로 3년 연속 적자가 났고요. 지난해 이제 4분기가 아직 안 나왔지만 지난해 보면 적자 폭이 또 커졌어요. 예, 이게 뭐 돌아서는 모양이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봐주시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이기 때문에 5년 연속 적자인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 요건에 속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2018년도 12월 달에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기준은 마이너스 40억이고요. 네. 18년 기준보다는 좀 19년 기준 개선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재무제표 부분들도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라든지 IT에 대한 부분 확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차트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많이 낙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100원에서 4,92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어떠한 강력한 이슈라든지 혹은 임상 결과에 따라서 또 빠르게 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면 지금 갑자기 이제 외국인 수급이 3대 창고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좀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4,800원 이하는 좀 안정적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바닥에서 지금 막 수급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 3대 창고에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안정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바닥 구간에서 다지기 패턴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4,100원을 제시 드리고요. 종목의 위치가 높지 않은 만큼 좀 안정적 투자도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2018년까지 제가 본 거, 2019년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8년에 비하면은 적자폭은 좀 줄어들었네요. 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요. 오늘 말씀해주신 포인트들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와 함께 유양 DNU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시장 모두 대략 한 0.6, 0.4% 정도 상승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중국의 4분기 성장률 지표 발표되는 거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